자, 청와대에서 메르스 관련 당정청 회의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한 속내가 있을 텐데 바로 이 국회법 개정과 관련돼서 당청 간의 갈등, 바로 이게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네. 일단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뭐 난리였다면서요? 유승민 대표 물러가라는 취지 얘기들이 막 쏟아졌다면서요? 네, 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결자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면서 파장이 일었고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이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정청 회의를 갖자는 이 당의 제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고, 또 과거 지난달 말에 통과됐던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병기 비서실장이 그토록 공무연금법 처리 안 돼도 좋으니까 국회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유승민 원내대표가 무시하고 통과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데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물론 그런 우려를 전달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지는 않았다. 예. 어떻게 공무원연금법 하지 말랐는데 내가 그럼 억지로 통과시킨 거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유승민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점점 더 멀어지고 가까이 가기가 힘든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는 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침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당청 관계가 그 궁금한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과거에 뭐 청와대 얼라들 이런 표현을 했었죠. 이번에도 어른스럽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또 했는데 어떤 이야기였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외교부에 알아보니까 외교부 북미 일과 이과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간담회 관련 자료는 자기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외교부 누가 합니까, 이거를? 청와대 알라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어제 김성훈 부수석은 당청 이제 소통 좀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청와대하고 연락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 어른스럽지 못한 이야기 같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어른스럽지 못하다. 이 얘기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이렇게 수준이 낮다는 식으로 좀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과거의 발언들을 쭉 보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도 있지만 어른의 반대가 뭡니까? 우리가 얼라잖아요, 얼라. 예. 바로 그 참모들이 지금 홍보수석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과연 이 사안을 정말 제대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얼라들처럼 굴지 말라, 이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어떤 국회법에 대한 처리는 사실 책임을 따지면 여러 대표만의 유승민 원내대표만의 책임이라고 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고, 본인이 보기에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당정청 협의를 이것 때문에 안 하겠다, 소통 안 한다, 이게 과연 수석들이, 청와대 참모들이 할 소리냐. 그리고 그런 참모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기에 대통령께서 과연 그렇게 한 거냐라는 어떤 비판을 하는 걸로 들립니다. 예.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3차 감염자 중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어제 사망한 이 80대 음성이라고 그동안 알려져 있었는데 양성으로 판정이 났다. 3차 감염자 중에서는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이 메르스 관련 소식은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그러면 네. 청와대에서 결국에는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 지금 여기서 메르스 관련해서 당청 회의를 하면 네. 결국에는 유승민 체제를 다시 인정해주는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 이제 유승민 체제에 우리 같이 못 간다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한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승민을 완전히 아웃시키는 수순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저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결자 해지하라. 다시 말해 지금 이 위헌 소지가 있는, 그리고 앞으로 국정의 발목을, 사상권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 위헌적 국회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예. 국회로 송부되어 오기 전에 어떤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쳐서, 자, 이것은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존중해야 될 그러한 취지로 우리가 제정한 것이다라는 걸 가령 여야 간의 협상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선언에서 해소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실제로 송부되어 왔을 때 그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가 있으니까 결자 해지해서 부결시킬 수 있도록 예. 책임을 다해달라. 아, 그래요? 이러한 압박으로도 볼 수 있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천상천 차장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유승민 원내대표 관련한 이야기가 터져나왔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그 장면들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재밌게 묶어봤습니다.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원내대표의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용기 있는 결단으로 결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인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 더 이상 원내대표로서 협상력이 실질적으로 상실됐다. 졸속 합의를 해준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야. 지금 당정 갈등 이어지는 거 어떻게든 대표님이 풀어야 된다고 다 같이 그런 풀어야지. 주문이. 천상천 차장. 네. 자, 지금 청와대와 좀 친박 의원들 간의 교감이 좀 있었던 것 아니냐. 유승민 원내대표를 이제 사퇴시키기 위한 교감. 그런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비박계로 분류되는 김태호 최고위원도 사퇴론에 가세를 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비박계로 불리는데 왜 뜬금없이 사퇴 얘기를 꺼냈을까? 물론 뭐 사퇴라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본인이 뭐 결자 해지해야 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뭐 사퇴해야 된다고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친박계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유승민 대표에 대한 이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거. 아까 박성원 논설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든지 아니면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법안을, 그러니까 거부권이 나오면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통과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는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볼멘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의 보기에는 지금 물러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대충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메르스 터졌고 했으니까 빨리 정리를 봉합을 하고 그 국회법 문제는 이제 재의결하는 걸 좀 포기하고 다시 한 몸이 돼서 가야 되는 거냐, 사퇴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메르스를 들지 않더라도 네. 저는 지금 유 대표가 사퇴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첫째로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이 유승민에게만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그 야당이 쥐고 있는 그 칼자루 속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그 공무원연금법을 관철시키는 수단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직접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거나 어떤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이런 설득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다 관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협상에서 밀려서 코가 껴서 어떤 국회법 개정안에 떠밀린 건데 이것을 유승민 혼자 책임져라? 이것은 우선 대통령의 책임을 너무 간과하는 대목이고 예. 또한 친박 의원들도 그날 특히 국회법,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회법 통과되는데 아주 적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 이상한 가서 합의사항을 들고 왔으면 이게 무슨 소리 말이 되느냐라고 하고 말하면 뒤집어지고 난리치면 저거 통과 못합니다. 근데 그 의미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또 이상하면 청와대하고 통화해서 그러면 청와대로부터 자기들은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 얘기 안 해줬다고 하는데 직접 지금 이정현 최고, 서청원 최고, 그 다음에 친박도 정무특보 두 사람들까지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이거 뭐 좀 이상한데 좀 청와대 생각은 뭐냐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모두가 제대로 그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야당에 계속되는 그 요구사항에 떠밀려서 에이 피곤한데 그냥 넘어가자. 그런 어떤 웰빙 정당의 책임이 예. 같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뒤집어 씌워서 다시 친박의 헤게모니를 잡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당이 친노 패권주의 때문에 망해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마 이 새누리당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네. 지금 당내 갈등이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번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당청 관계가 불안해지면 국민들, 이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이 국민들 마음도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갈등이 빨리 봉합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당내 갈등이 최고위원회 내에서도 불거졌습니다. 바로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무성 대표 설전을 벌였는데 어떤 장면이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메르스가 진정되는
시기까지 여야간 서로 날선 상호 비방이나 정치 공세를 자제할 것을 제의하고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는 문제가 있다. 국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은 전부 당 싸움을 일으킨 사람이고 본인은 아무런 일 있고 없다. 그런 식으로 일을 이끌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해입니다. 앞으로 오해 있는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드리고 우리 당이 말투 하나에도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돌이 있다는 겁니다. 자, 1, 2, 3등 최고위원들이 다 설전을 했습니다. 지금 그만큼 당내 갈등 깊어진 건데 야당의 지금 갈등은 잠잠해졌는데 여당이 더 지금 시끄러워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들이 아주 또 많이 나왔는데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있었던 해프닝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과하게 비판을 했던 걸 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물세례를 또 하는 것도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 안 맞았기 다행이죠. 이게 민주주의다. 또 정치하면서 그런 걸 또 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돌을 맞아도 싸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네요. 네. 저는 저것이 최근에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대인배 모드. 예. 그러니까 어떤 광주 5.18 전야제 가서도 어떤 물벼락을 맞고 또 노무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 가서도 친노 지지자들한테 어떤 물세례를 받는 것을 자기는 내가 잘못한 것이 사실 없지 않다. 예. 그리고 그런 과하게 부분에 비판했다. 대해서, 예, 과감히 난 그런 비판 받아들이고 민주주의가 또 그런 비판도 받는 거고 그걸 나는 크게 개념치 않는다. 예. 이런 부분으로 대범하게 어떤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나는 열려있다. 이걸 특히 젊은 층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나는 꼰대가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예. 상당히 계산된 답변이 전략적인 답변이었다. 예, 그런 예, 생각이 그렇군요. 자, 어제 강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이 정치를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공천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 외교학과 나와가지고 예일대학 박사를 4년 만에 받고 다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인데 국회만 들어오면 다 개판 수준으로 바뀝니다. 개인의 정치적 철학과 소신을 무슨 힘이 꺾느냐? 이것이 바로 공천권입니다. 권력자들한테 가가지고 아부하고 국회의원 되려 하는 자는 지역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지지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자유 경선제 해가지고 그래서 그중에서 1등하는 사람을 공천을 자동적으로 주는 그러한 제도로 지금 바뀝니다. 상향식 공천. 당대표로서 비례대표에 대해서 단 한 명도 나는 내가 지명하지 않겠다. 전문가 집단에서 대표성 있는 사람을 모셔오기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사실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 김무성 대표의 저 말을 100% 다 믿질 않습니다. 네. 정말 비례대표, 당대표가 한 명, 두 명 꽂아 넣는 건 그동안의 일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거 하나도 안 하겠다. 네. 그거 과연 믿을 수 있는 말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 대표 의지는 강해 보이는데 저도 사실은 100%다 믿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 명실상부하게 국민들이 어떤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사실 법제화가 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막대한 물량 관리에 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여야 또 동시에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야당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여당 혼자 할 경우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명실상부하게 실시될 수 있느냐? 그냥 당원과 외부인들 중에서 신청하는 사람들 좀 섞어서 하는 약간 확대된 조금 더 민주화된 경선 이런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예. 그런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정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얘기였는데 김무성 대표가 실제 저걸 목표를 진짜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약속을 지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